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미국학노화 전문의 윤영입니다. 자, 이전에 동맥경화를 왜 정형외과에서 보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접근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동맥경화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동맥경화는 그냥 동맥에 지방이 쌓인 걸까요? 혹은 동맥경화는 거기서 석회가 쌓인 걸까요? 자, 동맥경화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로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사실은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동맥경화 초기에는 패티 스트리크라고 해가지고 지방 조그만한 것들이 그냥 축적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상처가 나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면 피딱지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면서 이런 것들을 수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기서 지방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동맥경화를 다 없애버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없애지지 않는다는 것. 즉, 혈관을 다 하나씩 까 뒤집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긁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왜 상처가 나지 하고 봤더니 이 부분에서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생긴다는 걸 같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상처는 왜 났지? 이 부분에 혈관이 상했네? 혈관이 왜 상했지? 염증이 생기면서 또 상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이제 안쪽에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경화라고 해서 이전에는 그런 지방만 제거하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최근에 우리가 고지혈증 약들을 사용을 해요. 의사들은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하면서 그런 지방들이 날아가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에 큰 기여를 했어요. 즉, 고지혈증 약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약물이죠. 문제는 이런 고지혈증 약물이 이런 지방 같은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대신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안정화를 시켜주는 대신에 이 부분에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석회가 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석회가 끼게 되면서 동맥의 탄성도가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돼요. 즉,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의 혈관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뛰는데,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즉 아래쪽에 동맥경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피가 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동맥들에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느다란 브랜치, 아주 가는 동맥들이 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동맥경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계속 진행을 해요. 즉, 현재까지 동맥경화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줄기세포를 하세요, 혹은 뭐를 하세요, 혹은 수액을 맞으세요. 자, 수액을 맞아가지고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수액을 맞아가지고 뇌졸중 같은 거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혈관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건 좀 뇌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치료에는 본질적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환자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식습관에서 조심을 하고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항염증식이나 그 다음에 항염증 운동들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동맥경화라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염증 질환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염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동맥경화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요. 즉, 동맥경화는 평생 동안 없앨 수 없는 거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동맥경화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항노화 전문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생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혈관을 어떻게든 재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접근 방법에서 단지 단편적으로 동맥경화가 있으니까 약을 씁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염증이 생기지 않게 그 원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가장 세계적인 발명, 아스피린 있죠. 그런 것들을 먹어주는 것도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아스피린 먹으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이러면은 그 염증이 가라앉을까요? 결과만 치료될 뿐이죠. 내 몸에, 그 다음에 내 습관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지 염증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이렇게 해결시켜서 좋아지시는 분들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을 때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컨트롤하고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